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외딴 고을, 가령골에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넉빛 장막을 들이우고 찬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저녁 무렵이었지요. 길무퉁이 구석진 곳에 자리한 이화로 국밥집 앞에 한 초췌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이보시게 주모, 한 그릇만, 한 그릇만. 가녀린 대나무처럼 휘청이던 사내의 목소리는 찬설이 맞은 낙엽보다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부질없이 두어 걸음 더 내딛던 그 순간 마침내 하얀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냇가의 바위에서 떨어진 제비 한 마리처럼 더섭이 말이지요. 아이고 매, 이게 웬일이람. 국밥집 안에서 뛰어나온 이는 바로 이화루의 주모 송순덕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에 묶인 항아리만큼이나 당당한 체구의 산토끼, 눈썹 아래 밝은 눈동자를 지닌 32의 과부. 순덕이는 남정네보다도 큰 덩치에 힘도 셌지만 마음은 봄날 동산의 진달래꽃처럼 곱디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곰 같은 여편네라 말하기도 했으나 순덕이의 국밥 솜씨는 온 가령골에서 첫째로 꼽히는 법이라 멀리서도 그 맛을 찾아 길손들이 모여들곤 했지요. 여봐라, 이 양반 숨은 붙어있는 게냐? 순덕이가 눈밭에 쓰러진 사내의 얼굴을 살피니 흩날리는 눈송이 사이로 마치 봄날 개천가의 여린 소립처럼 가냘픈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피부는 희디인 백설보다도 창백했으나 그 얼굴은 흐트러진 가운데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마치 흙탕물에 떨어진 옥구슬처럼 말입니다. 어이구, 이래서야 말이 되나. 뼈만 남은 몸의 정신은 벌써 저승나루터에 닿았을 테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끌어들이세. 순덕이는 쓰러진 사내를 마치 볏짚단 들듯 번쩍 들어올려 국밥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뜨끈한 아궁이 불기가 서려 있는 방에 눕히고는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우스웠던지 이화루에 있던 술꾼들 사이에서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무, 저 거지 선비는 어디서 주워왔소? 정신이 들면 첫마디가 책 읽다 배고파 죽을 뻔했소 하고 말할게요. 순덕이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뜨끈한 국물을 한 사발 떠다가 사내의 입가에 조심스레 댔습니다. 마치 어미 참새가 병든 새끼 참새에게 모이를 물어다 주듯 정성스럽게 말이지요. 어딘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순덕이는 사내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양반 범상치 않구나. 손톱 끝이 맑은 호수처럼 곱고 보드라우니 글만 읽던 양반의 손기림에 틀림없구나. 무슨 사연이 있어 이리 되었을까. 순덕이의 눈썰미는 기가 센 외알미 밑에서 자란 덕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스치는 눈빛에서, 땀에 젖은 이마에서,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발끝에서도 무언가 단서를 읽어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순덕이는 순박한 시골 안악처럼 말하지만 실은 열길 물속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하였습니다. 한시름 놓았구나. 숨은 제법 안정되었으니 오늘 밤만 넘기면 살아날 것이야. 그런데 이상하다. 이 양반 도대체 누구신고? 이윽고 순덕이가 국밥 냄비를 저으며 중얼거렸을 때 사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령골의 하늘에는 더욱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동틀 무렵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가령골 하늘을 갈랐습니다. 순덕이는 밤새 앓는 소리를 내던 낯선 사내가 깨어날 기미를 보이자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방 안의 창문에 맺힌 서리꽃이 붉은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순간 거지 선비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자네의 입술이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가냘프게 움직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겨울 아침 얼어붙은 샘물처럼 맑고 차가웠지요. 순덕이는 그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밤새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며 지켜봤던 낯선 이의 눈동자에 이제야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이곳은 가령골 이화루라 하는 주막이고 소인은 이곳 주모 송순덕이라 하옵니다. 어젯밤 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셔서 모셔왔지요. 순덕이의 말에 사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진 단풍잎처럼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이고, 몸을 추스르소서. 이제 막 열이 내린 참인데 무리하시면 약보다 병이 이길 테니 천천히 일어나시게나. 순덕이의 말에 사내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암자에서 홀로 수행한 스님의 목소리처럼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모님, 제 이름은 갑자기 사내의 눈동자가 흐려졌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의 먹구름이 들이운 듯 어딘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순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오? 사내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가을 바람에 머리 숙인 억새처럼 애처로워 보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덕이의 가슴 한켠에서는 지난밤부터 이어진 미묘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리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일단 뭐라고 불러드릴까? 새돌이라 부르겠소. 내 이름이 순덕이니 그 짝으로 새돌이가 어떨런지? 허허, 조금 헐렁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한 그릇의 국밥을 대접받은 인연으로 그리 부르겠소. 순덕이의 말에 사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겨울 햇살처럼 방 안을 따스하게 밝혔지요. 좋은 이름입니다. 새돌이.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정을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의 마음을 다 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돌이라 이름 붙은 사내는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순덕이는 아랫방으로 내려가 부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뜨끈한 국밥, 냄새가 서서히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향기는 마치 안개를 헤치고 찾아온 길잡이처럼 새돌이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자, 이것 먹고 기운 차리시게. 우리 이화로 특제 소고기. 사골 국밥일세. 그냥 국밥이 아니라 살 밤낮으로 구워낸 뼈골에 정성 담긴 양념을 더해 만든 보양식이지. 순덕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들고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저는 한 푼도 없는 거지에 불과한데 쯧쯧 밥 한 그릇에 그런 말씀 마시게. 인정이란 건 돈 주고 살 수도 돈 받고 팔 수도 없는 법이니 숟가락 들게나. 순덕이의 말에 새돌이는 조심스레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 새돌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국물을 넘기는 목을대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순덕이는 무언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죠. 마치 오랜 날 기다려온 봄날의 첫 꽃봉우리를 발견한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주무가 있소. 관아에서 나왔소. 순덕이와 새돌이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지요. 새돌이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가을날 떨어지는 이슬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갑자기 웬 관아의 아전들이 새돌이 잠시 숨어 계시게. 순덕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순박함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요. 아니요, 주모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모님께 폐를 끼칠 수 없소. 새돌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의 허약한 거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처럼 단단하고 깊었지요. 새돌이, 잠깐만. 그대는 누구시기에? 순덕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새돌이의 옷자락이 마치 날개를 펼친 학처럼 나부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새도리의 눈동자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아닌 깊은 호수 같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인내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새도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덕이의 가슴 속에서는 아침 국밥의 김처럼 무언가 뜨거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새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이튿날 순덕이는 새돌이를 데리고 가령골 장터로 나섰습니다. 혹여나 새돌이의 기억을 되찾는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장터는 메밀묵 파는 장수의 뜨거운 호들갑과 떡방아 찢는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그 한켠에서 순덕이와 새돌이는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보게, 저 양반이 어제 내 국밥집에 들어간 사내 아니냐? 지나가던 장꾼이 눈을 흘기며 물었습니다. 그렇소만, 무슨 일인지요?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방사또께서 찾으시는 수상한 사내와 닮았다고 하던데 새돌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에 비친 겨울 달빛처럼 날카롭고도 서늘하게 말이지요. 순덕이는 그 눈빛에 무언가 섬뜩한 진실이 감춰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이화루로 돌아오던 길에 관아 아전 셋이 길을 막았습니다. 거기 서시오. 방, 찻도 분부로 수상한 거지 선비를 체포하러 왔소. 순덕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가을 햇살에 영근 밤알처럼 그윽하게 빛났지요. 이어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불현듯 새돌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우? 이분은 내 서방님이시오. 갑작스런 순덕이의 외침에 아전들은 물론 새돌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듯한 충격이었지요. 새돌이의 귓가에 순덕이의 뜨거운 숨결이 물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러, 서방이라고? 저 누더기 같은 거지가? 앞장선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소이다. 이분은 한때 한양에서 벼슬 하시던 양반이셨는데 어쩌다 시골에 내려와 병을 얻으셨다가 기억을 잃으셨을 뿐이오. 어젯밤 우연히 우리 집 앞에서 재회했지요. 오랜 이별 끝에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꿀벌이 윙윙대는 듯한 달콤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새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길에 자신의 손가락을 얽혔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로 볼 수 없는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아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의외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라니요. 남녀 간의 정은 어찌 증거로 드러낼 수 있겠소? 다만 순덕이는 고개를 새돌이에게 바짝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달빛 아래 함께 걸었던 그날 밤 청명한 호수가에서 나눈 그 달콤한 약속 서방님은 아직도 기억하시지요? 새돌이의 귀가 붉은 석류처럼 물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봄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했지요. 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순덕이의 눈빛에 자신의 시선을 맡겼습니다. 그러하오. 여보. 새돌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덕이의 볼이 아침 햇살 머금은 복사꽃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아전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또께 그리 아뢰겠소. 하나 명심하시오. 이 마을에서 의심스런 행동이 보이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오. 아전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재빨리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했지요. 밤이 깊어가는 이화로 뒷간으로 향하던 순덕이는 담장 너머로 무언가 살피는 새돌이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일까? 순덕이의 가슴에 한 줄기 궁금증이 봄날의 새싹처럼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궁금증이 훗날 뜨거운 감정의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요. 달빛이 흐르는 깊은 밤, 이화루 국밥집 뒷방에 촛불 하나가 외롭게 일렁였습니다. 순덕이와 새돌이는 마주 앉아 각자의 마음속에 담긴 의심의 그림자를 풀어놓고 있었지요. 비밀이 오가는 방 안에는 밤의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돌이, 그대는 누구십니까?
마침내 순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사이 내리는 이슬처럼 조용하고도 서늘했지요. 새돌이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모님, 아직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방사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은 못에 잠긴 달빛처럼 깊고 차분하게 빛났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벌떡 일어나 자신의 뒤주 속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우연히 관아 서리가 술에 취해 두고 간 것인데 3년 전부터 가령골의 세금 장부지요. 새돌이가 장부를 펼쳐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이의 이름으로 여전히 세금을 거두는 기록이 줄지어 있었던 것이지요. 김만석, 박두삼, 이대길 모두 이미 저승에 간 이들인데 여전히 이들에게서 세금을 거둔다는 말입니까? 새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길래 귀 기울였더니 이미 돌아가신 분들 명의로 세금을 거두어 사또 주머니로 들어간다 하더군요. 순덕이의 말에 새돌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올시다. 장터 뒷골목에서 소문이 돌던데 사또가 뒷산에 비밀 인삼밭을 두고 조정 몰래 장사를 한다지요. 순덕이는 마치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처럼 자연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순간 새돌이의 눈빛이 번쩍 살아났습니다. 어찌 그런 중요한 정보를 주모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십니까? 순덕이는 물 한 그릇을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집 주모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만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놓지요. 저는 그저 귀만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새돌이의 가슴에 경외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치 봄날 강물이 불어나듯 그의 마음속에 순덕이에 대한 존경심이 크게 피어났지요. 이보시오, 주모님. 조정에서는 방사또가 청렴결백하다 여기는데 이 마을에선 그가 악덕 탐관오리인 것 같소이다. 새돌이의 말에 순덕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밝은 등불 아래 어둠이 더 짙은 법, 그 사또, 낮에는 백성을 어루만지는 너른 손길이나 밤에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요. 순덕이의 말에 새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모님의 말씀은 마치 시골 주막의 안악이 아닌 조정의 현명한 신하와 같소이다. 순덕이는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어디 있든 똑같은 법. 다만 누구는 보려 하고 누구는 보지 않으려 할 뿐이지요. 그 말에 새돌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실이란 것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더 선명히 보이는 것임을, 그리고 평범한 듯 보이는 국밥집 주모의 지혜가 때로는 높은 벼슬아치보다 더 깊고 현명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주모님, 이제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비리를 밝혀내야겠소. 새돌이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대 혼자서는 위험하오. 내가 돕겠소. 순덕이의 눈빛이 한겨울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에 새돌이의 마음속 얼음장이 봄날에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의 가슴에 봄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새벽 이슬이 맺히는 시간, 이화로 뒤뜰에서 순덕이는 일찍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아침, 고요 속의 새돌이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순덕이의 손길이 물결처럼 부드럽게 빨래를 헹구는 모습이 새돌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모님, 어제 주신 정보로 사또의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필요한데. 새돌이의 말에 순덕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뒷산 서쪽 계곡 너머 소나무 세 그루가 모여 있는 곳에 움막이 하나 있지요. 그곳을 살펴보시오. 매월 보름날 밤이면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곳이라오. 순덕이의 담담한 말에 새돌이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찌 그곳까지 알고 계십니까? 새돌이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순덕이는 빨래에서 물기를 짜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국밥집 주모의 귀는 넓고 눈은 멀리 보는 법이지요. 장작 패는 일꾼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한 말 한마디, 장터 안악들이 김치 담그며
나눈 이야기 한 조각. 이 모든 것이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법이지요. 새돌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애써 모으려 했던 정보를 순덕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깊은 연못에 가라앉은 진주를 한눈에 알아보는 능력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주모님, 아니 순덕이 씨, 당신은 범상치 않은 분이군요. 새돌이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존경과 애정이 봄날 햇살처럼 따스하게 비쳤지요. 순덕이는 처음으로 그에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 외할미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다오. 7가지 말 속에 9가지 뜻을 읽어내는 지혜가 있었지요. 그 할미 밑에서 자라다 보니 사람의 눈빛만 봐도 거짓과 참을 가려내게 되었소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이화로 뒤편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는 모습이 마치 성게의 풍경 같았지요. 순덕이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6의 부모님을 잃고 외할미 손에 자랐지요. 20살에 혼인하였으나 남편은 첫 해에 겨울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그 후로 이 주막을 꾸려 홀로 살았지요.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맑은 개울물처럼 투명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곰 같은 여편네라 부르고 마을 처자들은 나를 보며 절이 들지 말아야지 하고 수군대지요. 하지만 순덕이의 눈빛이 새벽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내 귀로 들은 것만 말하지요. 그것이 내게 남은 가장 귀한 것이라오. 새돌이는 그제야 순덕이의 진면목을 보는 듯했습니다. 투박한 외모 속에 숨겨진 맑은 지혜, 거친 손길 속에 담긴 따스한 온기, 소박한 말투 속에 빛나는 예리한 통찰력, 마치 흙 속에 묻힌 옥구슬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지요. 순덕이 씨, 사실 저는 새돌이가 무언가 고백하려는 순간 갑자기 마을 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께서 포졸들을 이끌고 이화루로 향하고 계시오. 이화루 주모와 거지 선비를 체포하라 명하셨소.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순덕이와 새돌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음을. 새돌이, 당신의 정체도 알고 있소이다. 순덕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새돌이의 눈빛이 깊은 연못처럼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인 것 같소. 함께 하겠소.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아침 햇살이 반짝였지요. 함께 하지요. 내 진짜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마치 봄날 두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듯 그들의 운명이 하나로 엮여가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은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방사또는 군졸들을 이끌고 이화루 주모와 거지 선비를 잡아들이겠다며 호통을 치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홍시보다 더 붉게 익어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관가의 일에 손을 대었다고. 특히 너 같은 천한 국밥집 주모가. 방사또는 순덕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돌이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거지의 초라함이 아닌 달빛 아래 단단한 바위처럼 깊고 이연한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방덕수, 너는 조정을 속이고 백성을 착취한 죄로 체포하노라. 새돌이의 목소리가 맑은 새벽 종소리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사또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허튼 소리냐? 당장 포박하라. 그 순간 새돌이는 품속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것은 다름 아닌 어사패였지요. 나는 조선 조정어사 최새돌이니라. 상감마마의 밀명을 받고 이곳에 왔노라. 마당에 순식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한겨울 눈 내린 들판처럼 소리 하나 없었지요. 방사또의 얼굴은 겨울 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사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사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붉은 옷을 입은 나인들이 길을 열고
그 뒤로 화려한 가마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놀랍게도 주상 전하께서 친히 암행차를 타고 이곳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폐하. 모든 이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시더니 새도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사, 과인의 눈을 대신하여 잘 살폈는가? 네, 전하. 이 방덕수는 죽은 이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고 뒷산에 비밀 인삼밭을 두어 국고를 갈취했으며 새도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방사또는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폐하,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은 단호하게 명하셨습니다. 방덕수, 너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조사할 것이며 내가 착취한 모든 재산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준덕이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새도리가 범상치 않다 여겼지만 그가 임금의 명을 받은 어사일 줄이야. 폐하. 새도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공은 저 한 사람에게 있지 않사옵니다. 이화로 주모 송순덕의 지혜와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임금의 시선이 순덕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대가 송순덕인가? 과인의 어사가 그대의 도움을 크게 얻었다 하니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 순덕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맑고 담대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전하, 소녀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사옵니다. 순덕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어사와의 혼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당에 또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새도리의 눈이 둥그레졌으나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따스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지요.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어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새도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하였사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의 모습으로 만났으나 그녀의 총명함과 선한 마음이 신을 사로잡았나이다. 임금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과인이 직접 너희의 혼례를 주관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너희 두 사람은 참된 인연을 만들었구나. 순덕이의 눈가에 봄비처럼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평생 곰 같은 여편네라 불리며 혼인을 포기했던 자신에게 찾아온 운명의 전환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새도리는 순덕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 덕에 사람 됐소. 순덕씨, 이제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순덕이의 볼에 복사꽃이 피어나듯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네, 서방님. 이제 거짓이 아닌 진짜 혼인을 하게 되었네요. 임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로다. 사랑이란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임을 너희가 증명했도다. 봄바람이 관아 마당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봄꽃 만발한 이듬해 아침, 이화로에서는 여전히 국밥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밥집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문 위에는 어사골 국밥이라는 새 현판이 걸려 있었고 앞마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자, 한 그릇 더 드시게. 순덕이는 여전히 당당한 체구로 국밥집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고 깊어져 마치 가을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처럼 빛났지요. 그녀의 곁에는 어사의 관복을 벗고 소탈한 선비 옷을 입은 새도리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장터 아이들이 또 왔소. 새도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우르르 달려온 아이들은 배시시 웃으며 외쳤습니다. 어사 할아버지, 국밥 주모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순덕이와 새도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봄날의 햇살이 서로의 가슴 속에 따스하게 번져가는 듯했지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고? 새돌이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사 할아버지가 주모 할머니와 어떻게 만났는지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외쳤지요. 허허, 그 이야기는 벌써 100번도 더 들었을 텐데. 순덕이가 수줍게 웃으며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돌이는 목청을 가다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적 눈 내리던 겨울날,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고 장터의 상인들과 길손들도 어느새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새돌이는 자신이 어떻게 순덕이의 국밥 한 그릇으로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마을의 불의를 밝혀낼 수 있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직접 나서서 혼인을 주관해 주셨다지.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순덕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뺨이 붉은 능금처럼 물들었지요. 새돌이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황금이나 비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오. 내 아내는 비록 외모는 곰을 닮았다 해도 그 마음은 봄날의 꽃보다 곱고 지혜는 천 권의 책보다 깊다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예전에는 곰 같은 여편네라 놀리던 그들도 이제는 순덕이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주모님, 사또가 바뀐 이후로 우리 마을이 훨씬 살기 좋아졌소이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모두 주모님과 어사님 덕분이지요. 순덕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그저 하늘의 뜻일 뿐이지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멀리 산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돌이의 손이 순덕이의 거친 손을 감쌌죠. 그 온기는 깊은 산골 약수터의 물보다도 맑고 순수했습니다. 난 아직도 꿈만 같소. 이렇게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새돌이의 목소리가 저녁 바람결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순덕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연도 국밥 같지 않소? 오래도록 정성껏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듯 진정한 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니. 새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삶이란 국밥을 끓이는 것과 같아서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달이 떠오르는 밤, 이화로의 작은 방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어우러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못생긴 노처녀와 가난한 선비가 만나 이룬 특별한 인연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가령골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어사골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게나. 이 국밥에는 사랑과 정의의 맛이 깃들어 있다오. 이제는 백발이 된 순덕이의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